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한중 FTA 통과로 전라북도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중 FTA 못지않게 이번에 통과된 뉴질랜드와 베트남 FTA 역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축산 농가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한 뉴질랜드 FTA 통과로 축산 농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의 FTA 타결로 한우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축산 강국 뉴질랜드와의 빗장도 풀렸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한우 농가들은 FTA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가의 절반이 폐업이나 도산을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전라북도 조사 결과 한 뉴질랜드 FTA는 한중 FTA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북은 목재류와 채소류, 수산업에서 매년 10억 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한 뉴질랜드 FTA는 한우 농가에서만 10억 원, 낙농가 8억 원 등 매년 24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북의 한 베트남 FTA 연간 피해액은 벌꿀 4억 원 등 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은 물론 뉴질랜드와 베트남 농축산물이 전북의 소규모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11개 번에 현재 50개국의 FTA가 현재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한 영향 분석을 좀 해서 종합적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시장 개방 시대로 들어선 만큼 피해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이 빨라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한중 두 나라는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를 국내 유일의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과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을 위한 곳입니다. 한중 FTA 발효가 다가오면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운영과 개발에 관한 양국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은 이제 글로벌 특구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제1의 타겟을 중국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좀 공고화될수록 새만금에는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또한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기업 도레이와 벨기에 기업 솔베이는 일찌감치 중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부터 새만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두 나라 사이의 관세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이 중국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 국내외 요인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은 5,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나 줄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옛날 전차를 닮은 트롤리 버스 같은 시내버스가 전주에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추억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선 기자입니다. 옛날 전차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의 시내버스가 전주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전주역을 출발해 터미널과 전통시장, 한옥마을 등을 거쳐 금산사까지 오가는 정규 노선에 투입된 명품 시내버스입니다. 명품 시내버스는 모두 넉 대로 16명의 전담 기사가 운전을 맡습니다. 한옥마을 등 주요 정류장을 지날 때는 제복을 입은 기사의 해설이 곁들여집니다.
다음 승강장은 한옥마을 남부시장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경기전, 윤교청의 무대가 되는 오목대 등은 내부에는 전주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여행용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장에 유리창이 설치돼 승객에게 색다른 풍경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외형 보고 달라서 좀 놀랐는데 타보니까 다른 것보다 편하고 외형도 조금 이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왠지 전주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는 서비스 개선과 관광 상품화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 명품 시내버스를 타고 좋은 추억을 더 간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께는 우리 시내버스가 가야 될 어떤 안전함, 또 쾌적성, 친절성,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가 가야 될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명품 시내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을 받고 평균 1시간 간격으로 모두 20차례 운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이 시작됐는데요. 훈훈한 정이 넘치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념을 버무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이 더해지자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담근 김장김치는 2,000여 포기. 많은 양을 준비하느라 팔, 다리가 쑤시고 아프지만 봉사자들의 마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김장 나누기를 하는데요. 힘은 들지만은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보람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박스에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담는 손길의 섯, 이웃을 생각하는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작은 것 같으면 한 10포기 정도 되는데 이 양이 크다 보니까 한 요 정도면 할머니들이 충분히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봉사자들이 김장김치를 들고 혼자 생활하는 안양단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올해도 김장을 포기한 안 할머니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감사하고 내가 먹을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 생각이 이제 입에가 앞에가 뭐냐 걸리겠어 입에가. 겨울을 앞두고 시작된 김장김치 나눔은 익산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김치에 담긴 나눔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월 남편의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고물상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로 러시아인 35살 A씨와 19살 B군을 구속했습니다. 2달 전 여행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4일 군산의 한 고물상에서 구리전선 600kg 등 500만 원어치의 전선을 훔친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정읍시 덕천면 46살 안모 씨의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300여 마리가 죽고 내부 8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9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13.9도, 전주는 11.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오전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점차 눈으로 바뀌면서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눈이 오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져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